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아 더 K9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얼핏 봐도 굉장히 중후한 멋이 좀 풍기는 것 같고 굉장히 묵직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K9의 디자인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차량의 전체적인 뭐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쭉 둘러보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어떤 중후한 풍부한 볼륨을 가진 뭐 면이라든지 차량의 뭐 전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좀 웅장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부분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 보이죠. 뒷좌석 그리고 루프라인, 그다음에 이렇게 강조되는 캐릭터 부분, 볼륨이랑 전체적으로 어떤 곡면을 좀 많이 줘서 부드러운 느낌을 좀 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후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 그 다음에 뒷부분도 역시 좀 풍성한 볼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좀 출시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 차량의 스파이샷을 봤을 때 어떤 가려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선이나 어떤 뭐 기본 요소들이 좀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제 그 스파이샷을 통한 예상도 같은 것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참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좀 뻔한 디자인 같아가지고 또 새로움을 좀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상도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좀 약간 단조로운 선이나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에서 봤던 그런 뭐 각들, 램프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릴의 모양, 뭐 어떤 이런 거의 여백의 모양,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뻔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도 새 차가 나왔을 때는 좀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차량의 실물을 이제 나왔을 때 본 모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차가 나오기 전에 좀 우려했던 대로 이 램프류의 같은 이런 외곽선들은 뭐 새로울 것이 없는 뭐 그런 선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제네시스 G80에서도 뭐 물론 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면이 들어갔는데, 차의 외곽선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각도라든지 아니면 이 여백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G80에서도 한번 보여줬던 그런 뭐 라인들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면이 드는데, 그래도 실차를 좀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면들이 좀 이렇게 좀 섬세하게 가다듬어진 그런 곡면들이 좀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의 면들은 굉장히 잘 다듬었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후드의 어떤 면들을 봤을 때도, 자, 이렇게 보면 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드의 어떤 면, 이건 뭐 캐릭터 라인은 아니고 그냥 굴곡인데, 굴곡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오면서 여기를 좀 정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볼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도 볼륨이 좀 팬더 부분 위쪽에 이렇게 솟아 올라 있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정점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오다가 가장자리로 불툭 솟아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면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차량의 가장자리 부분이 위로 좀 이렇게 솟아 올라온 듯한 그런 볼륨감, 가운데는 이렇게 한 줄로 내려오게 되겠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면은 기존의 차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스팅어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이런 후드 라인을 둥그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윗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좀 바깥으로 팬더가 돌출되어 있는 듯한 모양, 이런 거 약간 스팅어 느낌이 좀 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쭉 뻗어나가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탁 꺾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이채롭네요. 그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썼는데, 이쪽은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재료고 이쪽은 광택이 나지 않는 어떤 무광의 느낌, 이런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듯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릴의 디테일은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렇게 밑에 면이 돌아 나와서 위로 이렇게 무슨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는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는 특별한 뭐 장식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직선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톡 튀어나와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동차의 램프라는 것이 아무래도 어떤 생물체의 눈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주름이 가 있는 것이 마치 눈 아래에 어떤 축 처진 주름처럼 보이지 않을까, 제가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뭐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굉장히 어떤 날렵한 모습, 이것이 뭐 디자이너가 설명하기에는 어떤 빛이 지나가는 궤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슥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릴 부분에 플라스틱 부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끊어주는 파팅 라인도 뭐 설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이렇게 날개처럼 넓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잘 끄는 것 같고요. 기아 엠블럼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네요. 글자가 이렇게 실제로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입체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도 어떤 물결무늬 같은 디테일, 차량 램프 비상등을 켰을 때 모습이고요. 턴 시그널을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요즘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듯이 움직이는 형식,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요. 메인 램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보다 뭔가 좀 살짝 귀여워진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눈망울이 좀 글썽글썽하는 듯한 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후면부를 봤을 때 앞부분에 이제 시그니처와 뒷부분에 어떤 것을 대칭으로 맞춘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두 줄로 된 빛의 궤적을 표현한 뭐 램프류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앞부분 램프도 그렇고 뒷부분 램프도 그렇고 이 외곽선이 너무 좀 이렇게 둔탁해 보인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 전체적인 차량의 면 같은 거를 잡은 그 실력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우수한 실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엄청나게 좀 절제를 많이 하면서 디자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랄까요?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뭐 얇게 간다든지 이 외곽선을 좀 더 세련되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디를 둥글린다든지. 근데 이 외곽선은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의 파팅 라인을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램프랑 보통 이 파팅 라인이 만나서 일반 자동차들은 이렇게 만나서 램프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단점인 것이 이제 이 라인에 맞춰서 어쨌거나 램프를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램프의 독립적인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인데 이런 부분에 여백을 뒀습니다. 이 여백은 여기는 이제 트렁크 철판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에 이제 플라스틱 범퍼랑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까지 솟아 올라와서 플라스틱을 여기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이 라인이 이렇게 직선과 만나지 않고 적절한 어떤 텐션을 가진 곡선이라든지 좀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이 램프의 디자인이 좀 독립적으로 보이도록 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뭐 벤츠 S클래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여백을 두는 디자인을 했었죠. 안쪽의 디테일, 이런 부분 좀 층층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좀 난반사 같은 것을 좀 심하게 반짝반짝해서 어떤 보석이나 아니면 뭐 샹들리에 같은 그런 것이 좀 반짝이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꽤 입체적이죠. 2층으로 되어 있는 모양. 트렁크 공간도 뭐 지금 어두워서 잘 찍히진 않습니다만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광활한 트렁크를 보여주고, 전동식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느낌이 닫힐 때 느낌이 좀 여타 다른 차들보다 더 부드럽게 닫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는 K7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형식. 휠의 모습,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듯한
좀 클래식한 모습을 하고 있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좀 장착되어 있네요. 스포크의 단면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가 점점 이쪽을 틀어지면서 여기의 단면 이런 섹션들이 모두 다 틀릴 수 있는 참 다채롭게 면이 이어지는 그런 좀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에서의 어떤 보수적인 디자인, 우리 눈에 익숙한 디자인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실내에 와서는 굉장히 좀 최신형의 자동차처럼 우리 눈에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들이 항상 강조하듯이 수평적인 레이아웃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이렇게 얇은 금속 선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쑥 파져 들어가 있는 디자인,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죠. 스포크가 4개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목재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양감이 굉장히 이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클래식하기도 하거니와 좀 이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부분들은 하이글로시 이쪽에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 만지는 촉감도 굉장히 어떤 실제 나무를 만지는 느낌 하며 그 다음에 이런 결들이 실제 결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엠보스가 되어 있어서 파져 있는 느낌, 이거는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의 이것도 아마 실제 나무 결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결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인위적으로 쭈글쭈글해가지고 이런 결보다는 이런 부분에 이제 목재 나무 결 느낌이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은가, 제 기호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 패시아 부분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금속의 장식 안쪽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좀 마련해 놨습니다. 버튼의 재료가 금속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자들이 이렇게 예리한 어떤 레이저 커팅 같은 것으로 커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A 부분의 구멍하고 P 부분의 구멍이 이렇게 섬처럼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군대에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글자 이렇게 스프레이로 칠할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라고 이렇게 구멍 부분들은 모두 이어놓은 그런 디자인 아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플라스틱 버튼 위에 페인트로 칠을 했다면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쭈글쭈글 어떤 울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텐데, 버튼의 디테일한 어떤 면을 봤을 때 쭈글쭈글 울어있다거나 어떤 페인트 면에 그런 뭐 페인트 물이 고여있다거나 고여서 굳어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반듯한 금속을 가공해서 레이저 커팅으로 글자를 도려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버튼들에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어떤 바람개비를 나타내는 부분도 모두 이어져 있죠. 한 군데도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없이 모든 버튼, 뭐 윈도우 가운데 이렇게 할 거 없이 전체 다 금속으로 아마 레이저 커팅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런 창문 화살표도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 이어져 있죠. 뭐 스티어링 휠이나 여타 다른 부분들에 사용된 모든 가죽들은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탱탱하고 아주 좋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런 느낌들도 아주 버튼감이 좋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돌리는 버튼은 그렇게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뭐 이렇게 작동하는 가운데서 정확한 작동감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좀 뭔가 좀 헛도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나 단계가 움직일 때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이 돌기를 더 오돌도돌하게 더 했으면은 뭐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사용된 나무 모양은 이제 아마 실제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가짜 나무 느낌이 좀 나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LCD를 지원하는 계기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류를 테마를 고를 수가 있네요. A, B, C. 이것은 뭐 이렇게 심지어 숫자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느낌, 오토,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품의 디자인도 현대 기아에서 굉장히 참 징그럽게 안 바꾸는 부분의 하나인데, 이것을 공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라면은 이 부분이 하이글로시,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똑같은 것 같고, 작동감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프에서 오토를 거쳐서 로로 그냥 바로 2단계 내려가는 것도 똑같네요. 현대기아차가 이때까지 그렇게 보여왔었는데 이런 느낌도 뭐 비슷하고요. 또 트림의 모습도 뭐 굉장히 럭셔리한 것 같습니다. 뭐 스피커 번쩍번쩍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맺혀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퀼팅 처리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부드럽게 퀼팅 처리된 가죽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차를 둬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느낌들, 가죽의 느낌 뭐 말할 거 없이 좋고요. 이런 부분들도 밖에 지나가는 이제 크롬인데 이 크롬을 좀 들어 올려가지고 안쪽에서도 이 크롬이 좀 반짝반짝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뭐 GLC였나요? 뭐 하여튼 뭐 GL 계통의 모델에서 제가 작년 모터쇼인가 뭐 가서 처음 발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나름 벤치마크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국내차에도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색상 표준 연구소인 팬톤과 함께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색상들이 자연에서 좀 뭐 오로라나 뭐 해가 지는 뭐 선셋의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뭐 협업한 부분이 또 하나 있다면 이 가운데 있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 부분이 저 스위스에 있는 뭐 시계 브랜드와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윗부분에 뭐 모리스 라크루아 이렇게 써 있고 마스터피스라는 뭐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고, 이런 부분 숫자들 하나하나가 입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톡톡 튀어나와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의 숫자판 뒤쪽으로 헤어라인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부분이고, 가운데 부분에 어떤 저런 커팅 부분들, 무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공을 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명품의 느낌을 좀 잘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 나오는 느낌도 굉장히 은은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계 하나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질감은 기존의 기아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역시 부드럽기는 합니다만 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좀 탄성이 좀 탱탱한 끝부분에 갔을 때 그런 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K7이나 뭐 K5처럼 움푹 뭐 소렌토처럼 움푹 들어가는 버튼이 절대 아니고, 어떤 돌기를 오돌도돌한 게 살짝 느껴지면서도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 전체적으로 이런 감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랫부분 이렇게 열어서 또 각종 포트들과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부분, 휴대폰을 눕혔을 때 휴대폰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는 각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 부분 아주 그냥 통으로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컵홀더, 금속적인 느낌 하나하나 다 박혀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뭐 이런 동작하는 느낌들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하는 부분도 뭐 이런 부분들 어떤 클래식한 느낌 속에 파묻혀진 어떤 금속 공예품을 보는 듯한 느낌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좀 입체적으로 잘 디자인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을 수평이라고 봤을 때
가죽이 위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파 내려가고 윗부분은 이렇게 감싸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도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딱 이렇게 약간 그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아하고 좀 재밌는 디자인이네요. 옆으로 허벅지가 어떤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가죽을 부품을 이렇게 분할을 해놨고요.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이죠. 이런 어떤 플라스틱 위에다가 금속 도색을 한 차량처럼 색상이 뭐 울거나 뭐 어떤 이 도료 같은 것이 뭉치거나 이제 쭈글쭈글한 느낌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의 면들이 아주 반듯하고 절도 있는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를 잡는 느낌은 굉장히 좀 보는 거는 반짝반짝하게 생겨가지고 잡을 때도 좀 돌기가 많이 느껴질 것 같긴 그렇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 잡아보면은 그렇게 좀 그립감이 좋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좀 더 돌출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손에 오돌도돌하게 감기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요. 센터 콘솔 뒤쪽으로도 살짝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뭐 안에 말할 것도 없이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막이 하나, 그 다음에 조명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지는 느낌이 어떤 여타 그 저가형 자동차들도 이런 부드러운 소재를 안에다 쓰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 굉장히 좀 이 표면이 오돌도돌한 어떤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좀 표면에 돌기 같은 것이 있는지 좀 굉장히 부드럽게 부슬부슬하게 손이 좀 넘어가는 듯한, 좀 미끄러지는 듯이 넘어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실내 조명 부분들의 부품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불을 켰을 때 서서히 이렇게 밝아지는 듯한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또 라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로 줬네요. 켜고 끌 때 굉장히 잔광 효과가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 우아한 느낌을 주고요. 이런 썬루프 부분의 부품들마저도 어떤 금속 느낌의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모든 스위치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LED로 된 조명을 쓰고 있는데도 빛이 좀 하얗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노랗게 색감을 맞춘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화장 거울 같은 경우에도 면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발광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인치짜리 화면인가요? 제가 정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손바닥에 한 2개는 들어갈 것 같은 굉장히 긴 듯한 넓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조절 부위를 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뭐 면처리라든지 디자인이 예전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던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썼다는 좀 느낌이 드네요. 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앞으로 움직임이 좀 특이하죠. 돌돌 말려지면서 이렇게 쑥 빠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시트 구성들 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쪽 사이드 볼스터나 럼버 소포트 부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안전벨트가 예전에는 이 고정되는 부분이 저 밑으로, 기둥 밑으로 해서 차량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 이 K9은 시트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트를 앞으로 했을 때 같이 이렇게 안전벨트가 따라서 의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탁탁 치지 않도록 뭐 흔들림도 적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몸에 밀착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의자에 좀 밀착하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안전벨트 이 고리가 시작점이 시트에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시트 아랫부분은 보통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손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건이 어떤 좀 분실을 하기도 하고 동전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앞부분까지 이렇게 마감이 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레일을 따라서 이 마감재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은 차량의 B필러 기둥 부분인데 이런 부분 내장재는 어떤 패브릭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바깥에 이제 테두리를 둘러싸는 고무, 고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패브릭으로 천으로 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무 몰딩까지도 패브릭으로 이렇게 감싸놨네요. 스위치류들을 만지는 느낌은 살짝 좀 부드러운 편이고 딸깍딸깍 이렇게 절도 있는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버튼의 마감 자체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이런 모서리 부분도 굉장히 좀 예리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만지는 느낌이나 손에 걸리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뭐 전자식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고, 기어 노브를 조작하는 조작감 역시 여타 좀 아래급 자동차들보다 이 한 단계와 한 단계를 넘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또돌또돌하게 이렇게 굉장히 맛깔진 느낌을 주고 있네요. 모든 작동감들이 기존의 하위급 자동차들하고는 많이 다르게 그렇게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에서 징그럽게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좀 테두리가 얇은 베젤리스 디자인, 거울만 도드라지고 테두리는 아주 얇게 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은데 잘 안 바꾸네요. 오너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모델인 만큼 이 앞에 있는 고급감이라든지 어떤 의자에 앉는 느낌, 착좌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럼버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이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절도 잘 되고 체형에 잘 맞게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느낌인데, 뒷좌석도 이렇게 쇼퍼 드리븐으로 타기에도 나름 괜찮은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뭐 어떤 레그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이런 등받이의 기울기라든지 어떤 편안한 느낌, 이런 넓이들, 가죽의 질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뒷자리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가운데 이렇게 컨트롤 부위들 뭐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도 역시나 내장재는 굉장히 까실까실하게 느낌이 좋은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조작부들 모두 한결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오돌도돌하게. 이런 부분들, 레스트, 이것을 누르면은 앞좌석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다리를 좀 뻗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저기 앞까지 갔네요. 앞좌석이 이렇게나 멀리 감과 동시에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전방 시야를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가네요. 다리를 뻗고 앉았는데 이건 뭐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다시 이것을 이제 원위치 시킬 때 그 옆에 이제 원위치 시키는 버튼이 있죠. 그것을 누르게 되면 먼저 의자가 뒷좌석이 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올라가죠, 다시.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작동하는 스위치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뒷좌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거대한 물체가 내려와서 편안한 뭐 이런 팔걸이가 되기도 하는데, 올릴 때 어떤 딸깍하거나 어떤 끝났다는 느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정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덜렁덜렁 하는데도 내려오진 않다가 여기 있는 거를 눌러서 딸깍 제끼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컵홀더는 이 앞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수동식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덮어주는 덮개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이것을 수납했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것을 올렸을 때 손은 끝까지 갔는데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야 겨우 걸 수 있는 점은 좀 약간 좀 사용성에 있어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잡을 때 뭐 오래 쓴 사람들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걸 터득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잡고 올리겠죠. 이렇게 옆으로 잡고 올렸을 때 끝까지 손가락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점, 이렇게 후벼 파야 이렇게 걸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화장 거울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좋고, 다음에 옷걸이,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된 옷걸이가 있고, 역시나 이 고무 부분들은 천으로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마저도 가죽으로 감싸서 바느질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잡는 느낌이 부드럽고 끈적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부슬부슬한 느낌 좋고요. 뒷좌석의 램프도 앞좌석과 통일된 모양으로 금속으로 된 마감에다가 이렇게 라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조명들, 역시나 켤 때도 부드럽게 잔광 효과를 가지면서 점점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기아 더 K9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